안녕하세요. 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조용태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별 공부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끌적끌적 대면서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리는데 부모님들이 좀 뭔가 받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시기별로. 그 다음에 국어부터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고요. 6등급, 5등급, 4등급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생들이 1, 2등급 올라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수능은 시간과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가 멘탈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어라는 과목 1교시 때 멘탈이 흔들려서 잘 보던 수학이나 영어 아니면 가탐까지 다 망치는 경우를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얘기하는 중에도 잘 보시면은 이게 과목마다 다 하나하나 연결이 돼 있어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를 아마 보시면 아실 거고요. 특히 국어 선생님들이 저는 옆에서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본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단지 국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제가 다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실전에 있었던 학생들 얘기들도 좀 섞어가면서 하나하나 구성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어를 보시면은 보편적으로 국어 등급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먼저 노배 학생들이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5, 6등급 학생들, 뭐 4등급도 마찬가지겠지만 5, 6등급 학생들은 대다수가 지문을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놓치는 거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수능은 뭐다? 시간과의 전쟁이다. 국어는요, 정확하게 알고 풀어서 점수를 올리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학이고요. 국어는 시간 안에 풀어서 점수를 올리는 과목인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수학하고 국어하고 반대로 하더라고요. 성적이 낮은 학생,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는 거를 제대로 풀어서 맞히는 게 중요한 거고 국어는 무조건 시간 안에 풀어서 점수를 올리는 과목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지문 두세 개를 버리고 학생들이 시간을 안에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3에서 4등급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뭐부터 공부하셔야 되냐면 비문학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비문학이 중요한지도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럼 비문학에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 먼저 노배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친구들은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뭐 인강이나 이런 데 보면요, 지문을 계속 읽으래요. 읽을 줄 모른다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읽게끔 우리가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틀을 짠 게 뭐냐면 많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국어는 가장 중요한 게 요약, 정리. 요약 정리 말 되게 쉽죠? 노배 학생들은 거의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데 요약 정리를 저희들이 어떻게 시키냐면요. 지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읽기를 시키는데요. 여기 지문 있고요. 여기 이제 문제들이 있겠죠. 그냥 무작정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어요. 애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읽으면서 요약 정리, 읽으면서 하나하나 찾는다. 이런 것들을 노트에다가 적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요약 정리만 계속해서 글을 읽고 계속해서 노트에다가 반복해서 적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국어 선생님이라던가 저희들이 이제 그걸 체크를 해주는데 이 학생들이 요약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학생은요 너무 여러 가지만 20가지, 10가지 중요한 거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예, 처음 해봤으니까요. 시간도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개수를 줄이고 정확한 걸 뽑을 수 있게끔 지워주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한 10회, 20회 정도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문 옆에다가 요약 정리, 문단별로 나눠서 요약 정리해서 쓰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근데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보통 이 상위권 학생들이 친구들을 가르쳐 줄 때나 학원에서 뭘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옆에다가 쓰는 거, 이것만 가르쳐 줘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쓰고 끝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쓰기가 완성이 됐다라고 더 줄여서 완성이 됐다라고 치면은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나눠서 하잖아요. 1, 2문단은 머릿속에 외우고 3, 4문단은 적는 연습을 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보통 그렇게 글 읽기가 15분 정도 컷으로 끝나면은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재는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네, 교재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들이 꼭 봐야 될 책들 있잖아요. 수능 특강 완성. 문제를 풀지 마시고 지문만 가지고 노트에다가 요약하는 연습을 갖다 한 20회 정도면 될 거예요. 20회 정도 하면 15분 선 정도, 20분 선에 끝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책에다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가끔씩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치기만 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글을 읽고 나서 뒤에 가서 요점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면 보편적인 노베 학생들은요. 이렇게 실컷 연습하고 나서 다시 문제 풀기로 돌아가면요. 예전 방식 그대로 또 돌아가요. 그냥 대충 어떻게 읽을지도 모르고 읽다가 문제 풀고 딱 요점 정리하고 또 다시 돌아가면 문제 풀다가 또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뒤에서 하면 지문 분석이고요. 앞에서 하면 요점 정리인 거예요. 이 요점 정리를 앞에서 더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한 30회, 40회. 분량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딱 한 지문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풀이가 가능하면 그때부터 수능 특강 완성. 그 다음 단계는 기출문제들. 한 지문씩만 푸시면 되세요. 어떻게 푸냐? 이렇게 외워서 한번 풀어보고 나 이제 잘 외워져. 난 4문단까지 외울래. 5문단까지 다 외워서 풀래. 비문학은요. 그냥 읽으면서 찾아서 외워서 푼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끝내도 3까지는 그냥 쉽게 맞을 수 있을걸요. 머리가 조금 읽기 능력이 조금 되는 친구들은요. 2등급 중반까지 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이 친구들은 3등급에 입학을 했다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요. 대다수가 자기는 요약 정리를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완벽하지가 않고요.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선생님들이 한 번에 읽고 푼다. 예, 그 친구들이 말을 한마디 빼먹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번에 읽고 외워서 푸는 거거든요. 외우질 않았다는 거죠. 예,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요약 정리 진짜 몇 회만 해보면 딱 감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 이 요약 정리하는 방법 알려주고 이렇게 푸는 거야 얘기만 딱 했는데 국어가 바로 1등급 한 달 만에 나오는 친구도 봤어요. 2등급도 거의 따라가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서 요약한 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외워서 이때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 갖고 푼다? 잔상 갖고 푼다. 잔상. 그냥 8, 90%만 대충 알고 주제나 비교하는 것들의 차이점 그거를 갖다 외우고 풀면은 대략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문제 풀다가 바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읽고 나서 문제를 한 번에 풀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여기를 안 가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시간 안에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밀도가 높을 때는요. 당연히 가야죠.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보량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구석구석 핵심을 숨겨놨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게 분석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일치불이치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풀고 그 대신 한번 가야죠. 다 풀고 나서 1초밖에 안 걸려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때만 가는 거고요. 여기서 남기는 시간들을 이 분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시간을요. 그래서 넉넉하게 분석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분석까지 가는 정도면요. 보편적으로 1등급, 2등급 중위권까지 나오는 학생들이요. 한 두 문제 정도 더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속 분석. 6등급, 7등급 학생들한테도 분석. 글을 못 읽는 친구한테 분석하라고요? 아니요. 글을 못 읽는 친구들한테는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래요. 아니, 수험생이 그럴 시간이 있어요? 비문학 자체가 독서인 거예요. 책을 여기서 읽으면 되지 왜 딴 데 가서 읽느냐는 거죠. 수능 특강이나 완성이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끝내고 문제까지 푸는데 한 20분 막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출로 넘어가서 하나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줄어서 우리도 하루에 국어, 지문, 비문학 3개, 문학 3개까지 풀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이 비문학을 시켰는데 학생들의 반응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네, 글의 접근성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 시간이 자꾸만 줄어요. 시간 안에 풀게 돼 있어요. 네, 시간 안에 못 풀었던 지문들을 한두 문제, 두 문제씩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점수는 올라가는 거죠. 시간 안에 푼다? 점수는 올라간다는 거죠. 세 번째, 지문 갖고 노니까 정답률이 높아져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따로 독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문학의 독서인데 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란 얘기 했어요. 선생님, 왜 비문학을 요점 정리하는데 왜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영어,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주제 찾아서, 핵심 찾아서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당장 했던 게 뭐냐면 해석만 되면 자기는 풀 수 있겠대, 영어를. 그래서 얘가 달려갔어요. 서점에. 저희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연계에 영어 단어를 갖다 매일 5, 60개씩 시험 봤는데 이 친구는요, 중등 단어를 같이 가야 되겠대요.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이 친구요, 7월 달에 영어 89점 나왔어요. 이 친구 국어가요, 6평대요. 1등급 나왔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실제 있는 애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거 말고 문학이 좋아졌대요. 아니, 무슨 비문학 가르치는데 문학이 좋아져? 저는 강사가 아니거든요.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읽으면서 찾아서 외워서 푼다. 비문학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했더니 아, 외워서 푸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친구가 4평대 2등급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야, 어떻게 1등급 나와? 비문학 다 풀었는데 1등급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문학은요, 비문학 풀듯이 풀면 돼요. 중요한 부분을 외워서 문제 푼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그냥 대략 감으로 풀 수 있는 건 뭐 3번 답 나오면 3번, 5번 나오면 5번 풀고 2, 3번 좀 난해하네? 이거를 가서 근거를 찾았대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몰라요. 근거가 무슨 뜻인지. 또 쭈르륵 달아나갔어요. 국어 선생님한테. 이게 맞아요? 국어 시킬 때 비문학부터 먼저 시키는 거야. 문학, 하작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라 글 읽기가 돼야지 국어를 할 수 있잖아. 못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비문학을 먼저 시켜서 글을 읽게끔 능력을 만들고 찾아 푸는 거 맞아. 근거를 찾는 게 맞아. 비문학에서는 핵심을 찾고 문학에서는 다른 말로 근거를 찾고. 그래서 지금 이 여학생이 가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보기 문제는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요, 수학을 하란 얘기를 안 했어도, 과학을 하란 얘기를 안 했어도 본인이 알아서 해요, 공부를. 이거 해볼 만한 게임 되네? 이번 수능 게임은 내가 해볼 만한데? 국어를 1 먹고 들어가니까. 세 번째는요, 이것 때문에 가탐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탐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가탐 공부를 하는데, 경영정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읽었대요. 외우고 몇 줄 외우다 보니까 머리는 꽉 차니까 더 이상 못 외우고. 그런데 핵심을 정리할 줄 아니까 어딨지? 오케이. 핵심 적고 핵심 문장들 적고 오케이. 양을 줄이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도움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빠르게 3등급에서 1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그 시간을 모두 수학에다 쏟아부었대요. 그래서 수학도 1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요, 영어가요, 국어 따라가듯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수업만 잘 듣고 숙제는 거 간단하게만 하고 단어만 외워주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시켰던 부분이고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유명한 국어 선생님, 뭐 어떤 선생님, 뭐 연고대 어디 나와서 서울대 누학생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사탐 이정 선생님 얘기 듣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국어 1등급 만드는 방법. 사탐 선생님이 무슨 국어 얘기를 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랑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국어 정말 잘했대요. 고등학교 때 자기 대회 나가서 막 상도 받고 그랬대요. 그분이 왜 사회했지? 국어 했으면 정말 잘 가르쳤을 텐데. 그분의 방식이 뭐냐면요, 저랑 똑같이 얘기해요. 외워서 푸는 거예요, 90%. 여기 절대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푸는 거예요. 외워서 푸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아까 4등급에서 1이 나온 거예요. 40일 만에. 8등급짜리가 이렇게 푸는 거야.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킨 대로 했던 친구거든요. 5등급짜리요? 저희 학원에 1 맞은 애도 되게 많아요. 4, 5짜리에서 올해도요. 국어하는 방법을 아니까. 이렇게 해서 국어를 올리시면은 뭐 자세한 건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올릴 수 있어요. 누구나. 복잡하면 절대 못 해요. 생각 많이 하면 절대 못 외워요. 아셨죠? 다음 시간은 제가 또 연이어서 수학도 같이 하는 방법 같은 거 다시 한번 또 수학, 과학,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 또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너무 긴 시간 또 뺏기면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짧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